자, 아까 뭐 시장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코스닥 업체 중에서 반도체 소부장 좋았고 또 반도체 기판주도 좋았습니다. 심텍, 그동안 이수페타시스 날아갈 때 심텍은 못 갔다. 그래서 반도체 반등 업황에 가장 싸고 가성비가 좋은 주식이다. 이런 리포트가 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메모리 쪽 매출 비중이 한 85% 정도 되기 때문에 메모리 업황이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에서 올라오는 그런 입장이라면 심텍은 왜 못 갈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기사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역시나 같이 심텍이 오늘 11%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기판 관련해가지고 특히 심텍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긍정적이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습니다. 심텍이 사실은 이수페타시스가 여러 가지 이슈로 잘 갈 때 좀 덜 간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유정인 이게 좀 끼우기 어렵습니까? 들고 계셔도 되고요. 예. 주식은 잘하시는데 이런 거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유창희 대표님부터 왜 O를 들어주셨는지 심텍에 관심 갖는 분들은 투자 포인트를 어디서 삼아야 되는지. 일단은 지금 반도체 메모리 업황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여지인 것이죠. 특히 이제 DDR5 쪽으로 해가지고의 어떤 기대감들이 나온다라면 지금 그동안 좀 심텍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지금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심텍하고 좀 비슷하거나 그동안 비슷합니다. 다 못 갔는데 유일하게 간 게 이제 이수페타시스죠. 이수페타시스는 아예 이제 엔비디아 쪽에 제품을 공급을 하고 그래픽 칩스라든지 서버용 이 기판 관련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반응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 반도체 쪽을 보신다라면 좀 하이닉스 향 매출이 좀 높은 기업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기판이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 DDR5 쪽 관련돼서의 어떤 강점 있는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텍이 이제 그런 것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순환매 연장선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였을 때 처음에 이제 그 장비라든지 이런 쪽이 먼저 움직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움직인 게 가스 관련된 HPSP라든지 TMC라든지 이런 쪽이 움직였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판이라든지 이거 어떻게 보면 부품 쪽이거든요. 이쪽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는 약간의 굴곡은 있을 수 있지만 좀 추가적인 상승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반도체 기판주들, 이수페타시스, 해성DS, 코리아서킷, 대덕전자 등등을 봤을 때 심텍이 그동안 제일 안 올랐다. 그래서 더 갈 수 있는 매력도가 높다. 황효인 팀장님 요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하죠. 이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저평가 매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올라오게 했습니다만 기판에 이미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1번으로는 이수페타시스를 매매를 했었어야 됐고 그다음에 TLB라든가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종목들 보면 해성DS도 그렇고요. 이미 먼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사실 상승률이 심텍이 조금 다른 기판들보다 더 좋아서 그렇지 이미 동기간 대비했을 때 다른 기판 주식들은 이미 먼저 간 주식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앞서 있는 종목들이 좀 단기 과열로 가기 때문에 이제 좀 걔네들이 그 종목들이 조금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졌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덜 싼 심텍 쪽으로 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기존에 앞서 갔었던 종목들이 이제 조금 가격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매수가 충분히 붙을 수 있고요. 예. 만약에 대장이었던 다른 기판 주식들이 밀리면 심텍은 어차피 같이 밀립니다. 같이 밀려요? 같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을 좀 사실 심텍을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분들이랑 좀 답답하실 수 있다가 이제 오늘 조금 어느 정도 사이다 마신 느낌이 좀 나셨을 건데 그게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기판 쪽에서 매매를 하실 거면 심택을 들고 하시는 것보다 지금 이 상태에 좀 매매를 잘 하셔서 심택을 좀 매도해서 예. 먼저 가 있는 종목들을 오. 매매하시는 게 저는 낫지 낫지 않을까.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이 질문을 듭니다.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네. 이게 심택이 아까 뭐 그래프도 보셨지만 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덜 간 게 그렇죠. 후발주자라서 결국 얘네도 이만큼 올라오는 거냐, 아니면 뭐 대장이 이렇게 쭉 갔으니까 마지막에 마지못해서 키 맞추기 조금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앞에 종목 대장이 과열권이라고 하면 여기 밀릴 때 같이 밀리는 거냐, 심택 가져가는 게 좋은 거냐라는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결국 그것보다는 대장으로 갈아타는 게 더 나은 선택일 것 같다. 네, 저는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심택을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신 이유는 뭡니까, 팀장님? 근데 어차피 지금 기판 쪽은 어차피 DDR5와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크게는 이제 AI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의 HBM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판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DDR5와 연결된 기판들은 저는 여전히 조금 더 상승 모멘텀들은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매매할 종목들도 많이 있고 다만 아까 순환매 얘기를 우리 여기다 가져다 붙이자라고 하면 예. 반도체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공정, 후공정, 기판, 그다음에 뭐 패키징, 그다음에 뭐 애프터마켓 부품들 뭐 이런 쪽에 계속 순환매가 도는데 그런 쪽에서 돌 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 대장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심택이 오늘은 좀 많이 올랐고 약간 좀 키 맞추기의 느낌이 좀 있지만 예. 대장은 아니거든요. 오늘은 대장일 수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좀 기판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다른 기판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대안책은 뭐가 있을까요? TLB 같은 종목. TLB. 네, TLB가 올해 결국은 DDR5에서 기판 매출 비중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보면 심택은 여전히 올해도 사실 적자 예상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내년부터 좋아집니다. 그 얘기도 있어요. 채팅창에 네. 실적 안 좋다 그래서 나는 미리 팔았는데 결국은 보니까 오르더라.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작년에 하고 올 초까지 계속 재고 조정이라던가 실적에 대한 추정치 하향이 다 마무리가 된 거죠. 근데 지금 먼저 간 종목들을 보면 먼저 이 EPS 추정치가 먼저 튀어 올라가기 시작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먼저 간 거죠.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늦게 좋아질 걸 사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좋아질 걸 살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이수페타시스나 TLB나 이런 쪽이 더 집중해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기판이 좀 과하게 간 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반도체 안에서 다른 섹터들 전공정이라던가 전공정이 좀 오래 쉬었거든요. 예. 뭐 대표적으로 PSK 같은 종목들, PSK. 네, 뭐 쉬었고 그 다음에 오늘 뭐 HPSP도 상대적으로 되게 강했어요. 뭐 이런 종목 HPSP도 사실 전공정인 부분이고 아니면 또 후공정도 찾아볼 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공부를 하실 게 지금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그럼 지금 기판 우리가 뭐 좋다고 매력적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느 정도 좀 뒷북의 느낌이 있다 그렇죠. 쪽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방송이나 언론은 올라간 걸 보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항상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 딜레이를 보시는 분들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평생 안 오르는 거를 방송에서 하기에는 사실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니까 이런 언론이나 유튜브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나고 나면 쟤네 또 뒷북이네가 되기 때문에 항상 보시는 분들이 쟤네들은 맨날 뒷북이냐 이게 오케이. 되거든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사실 지금 좀 덜 오르는 것 중에서 탄력 여지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오케이. 관심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심택도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기판도 전반적으로 뒷북인데 오를 들어주셨어요. 네. 전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다음 턴을 보신다라고 다음 하면 턴? 네. 그런 거 근데 없어요. 저는 뭐 심택은 뭐 지금 조금 기다리시거나 약간 눌림목 줄 때 접근도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고 그럼요. 네, 대량 그건 거래가 맞습니다.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악성 매물은 좀 소화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꼬꾸라져 가지고 저기 25,000원 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예. 좀 버텨주면서 어떻게 그렇죠. 보면 하이닉스의 그 최근의 초기의 모습일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처음에는 하다가 이게 40% 오른 거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심택도 네. 뭐 그렇게 그렇죠. 충분히 갈 수도 있다.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작가님이 약간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논쟁을 붙이려고 하는데 저랑 성향이 너무 비슷해서 저도 지금 사실 심택 말씀드리면서 하이닉스를 예시로 들으려고 했는데 바로 말씀하시네요. 네. 좋네요. 환상의 콤비네요. 환상의 콤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오늘
조금 다른 쪽으로 가서 오늘 코스닥에서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어느 정도 반등 주면서 버텨주면서 그렇죠. 네. 다른 반도체 소부장들이 같이 힘을 내줬다는 거. 이거 네.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요 코스닥에서 이런 반도체 소부장들을 본다면 아까 우리 뭐 전공정, 후공정도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유창희 대표님은 그쪽 소부장으로 본다면은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까지는 뭘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요 질문에만 좀 집중을 해가지고 예. 뭐 약간 부품주들, 기판 부품 관련해가지고 DKT라는 회사를 좀 찾아봤어요. DKT라는 회사가 뭐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BH 자회사인데 재가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식품을 만들더라도 쌀을 가져다가 쌀 과자를 만드는 해서 제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예. 기판을 가져다가 여기에 이제 그 완제품 업체들이 필요하는 그 새로운 기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재가공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폴더블 폰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 배터리, PCM 관련돼서 어떤 성장 기대감들, 그리고 또 DKT가 또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그 무선 충전. 차량용 무선 충전 관련해서도 BH한테 사업 그걸 받아오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상당히 그 IT 제품의 응용력이 이 회사가 뛰어나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기판이 간다는 얘기는 뭐 반도체 쪽이든 혹은 뭐 전기차 쪽이든 혹은 뭐 중국이 부양을 하면서 IT 제품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맞물린다라면 최근에 DKT가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면 한 10,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 2달, 석 달 정도 행보를 했어요. 예. 행보를 하고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충분히 지금 저는 추가적인 상승 한 단기 목표가 한 15,000원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언급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올려주시네요. 황현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혜연이님께서 HPSP 진입장벽 높아서 수익성도 좋고 좋다. 그리고 허클님이 HPSP 없는 분들은 7월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7월이요? 왜 하필 7월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좀 더워질 때 사고 싶으신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7월이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7월이 뭐 물량이 좀 나올 게 1년 그 보호해수 물량이 1년째 아하. 상장한 지 1년 되니까 그 물량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네. 당분간은 이제 몇 가지 이제 경쟁사들이 있기는 한데요. 전공정 장비 중에서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장비 중에서 당장은 경쟁사가 없습니다. 예. 향후 2, 3년 동안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아까 TMC라던가 가스 부분, 그다음에 이런 전공정 수소 어닐링 장비 쪽에서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고요. 7월 달에 보호에서 풀리긴 하지만 예. 풀린다고 물량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풀리기만 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두고 싸게 떨어지면 사야지라기보다 그것 때문에 떨어질 것 같으면 그때쯤 가서 정리 조금 비중을 줄였다가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어느 정도 락커 네. 물량이 나오는지도 그렇죠. 사실은 확인을 네.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들은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IR 담당자분들이라던가 좀 알아보면 이게 물량이 풀린다고 해서 바로 쏟아낼 수 있는 주체인지 아니면 그냥 홀드할 수 있는 주체인지는 그에 따라서 판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고 만약에 좀 알아봤는데 풀릴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사실 공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 전에는 조금 물량 줄여놨다가 오히려 물량 풀리는 나고 나면 오히려 물량이 풀리더라도 한 그 기사 나고 나서 또는 이제 공시 나고 나서 한 이틀 정도 빠지면 다시 또 리바운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매매 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가는 종목은 그 500 물량 네. 안 나와요. 네. 다 올라가는데 그 누가 팔려고 하겠어요? 더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오호, 오케이, 알겠습니다. 7월 관련 이슈는 두 분은 그때 가서 대응하거나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쪽인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반도체 기판 전반적으로 요거 근데 반도체 기판 유창희 대표님은 뒷북 쪽에 좀 가까워요. 왜냐면 사실 이수페타시스만 봐도 네. 이스페타시스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스페타시스는 좀 부담스럽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280% 올랐습니다. 네. 6개월 동안. 뭐 6개월 동안 꼭 그게 아니라도 최근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한 달 사이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등을 얻고서는 그러면은 조금은 이게 좀 부담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조금 다른 쪽에 접근해보는 것도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성 DS. 해성 DS는 차량용 기판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길게 보면 나쁘게 보고 있진 않은데 조금 이 현대차 실적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전부리 반도체 기판 플러스 반도체 소부장까지 짚어봤고 이로운 경제 채널 EBC